체코전이 끝이 났고요. 예, 7대3으로 다행히 승을 거두었는데요. 제가 제목에도 달아놨지만 이겨도 졌고요. 이겨도 진 경기고 7대3이란 스코어가 사실 점수 자체도 뭐 굉장한 뭐 낙승은 아니지만 경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정말 졸전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승리를 했다고 해서 절대 뭐 박수를 쳐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박세용 선수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게 눈에 보였고, 그래서 정말 빛나는 4.2이닝 8삼진 1피안타 무실점에 정말 호투를 보여줬어요. 박세용 선수는 정말 잘했고 박수를 쳐야 됩니다만, 경기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우리 대표팀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승리를 했다고 좋아할 수 있는 입장인지는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경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좀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일단 박세영 선수가 선발로 나와가지고 네 정말 좋은 투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59개나 투구를 했고, 사실은 진짜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이강철 감독의 투수 기용이 지나치게 이 쓰는 투수만 쓰고 지나치게 이 혹사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뭐 박세용 선수만 해도 1.1이닝 전력 투구를 어제 아래 일본전에 하고 바로 오늘 나와가지고 정말 전력 피칭을 4.2이닝 동안 59개를 꽉꽉 채워가지고 던졌어요. 그리고 사실 뒤에 나온 뭐 정철원, 김원중 이런 선수들, 특히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정철원, 김원중 선수는 연습 경기 포함해서 5경기 연속 등판을 하고 있어요. 네, 7일 동안 5위 등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김원중 선수는 오늘 구속이 142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 140, 149, 150, 151이 나오는 선수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졸렬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걱정이 돼요. 지금 김원중 선수가 시즌 때 정상적인 투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너무나 크고, 정철원 선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많이 투구를 하고 있고, 박세영 선수도 사실은 좀 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범 경기 때 휴식을 잘 취하면서 좀 컨디션을 다시 복구를 시켜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내일 중국전에는 정철원, 김원중 선수는 등판하지 못합니다. 투구수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뭐 박세웅 선수는 당연한 거고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사실 이 경기 결과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우리 박세웅, 김원중 선수 걱정을 먼저 하게 되는 게 오늘 경기에 이 참담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이 물론 더 잘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이미 의미가 없어져 버릴 정도로 이 참 안 좋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미 민심 자체가 지금 완전히 나락으로 갔습니다. 예, 지금 그림이 약간 잘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조금 당겨 볼게요. 이거 당기면은 왜 안 가니? 네, 조금 당기면은 제가 좀 잘렸는데 그 체코를 응원하는 숫자가 한국을 응원하는 숫자보다 2배 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국민의 여론이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응원받지 못하는 대표팀이 돼버린 상황 속에서 이 참 참담하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기를 쭉 한번 훑어보자면 일단은 1회에 5득점을 하면서 좀 쉽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추가 이득점이 김하성 선수의 홈런 2개밖에 없었다는 거. 예, 이런 게 가장 처참했고, 좀 더 뜯어보면은 일단 호주가 아니고 네 체코 선발로 나왔던 에릭 콜리 선수. 네, 에릭 콜리 선수가 나와가지고 자원투수가 1.1이닝 동안 8피안타 6실점 2사사구 2삼진을 하면서 많이 두들겨 맞고 이제 실점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선발이었던 에릭 콜리 선수, 이 에릭 콜리 선수는 본업이 마케터입니다. 마케터. 예. 이 선수한테 많은 점수를 냈고 했기 때문에 경기를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사실 그 뒤에 나온 바르토 선수 자원투수한테 5.2이닝 동안 1득점으로 철저하게 막혔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바르토 선수도 구속이 135밖에 안 나온 투수인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 9회까지 끌고 가서 그런 실점을 안 하고 이런 그 실점률 때문에 뭐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됐건 전혀 맥을 못 쳤거든요. 이 바르토 선수한테 5.2이닝 2안타밖에 못 쳤어요. 네, 심지어 사사구도 한 개도 못 얻었고요. 네, 이런 거 봤을 때 사실은 체코가 바르토 선수를 먼저 냈으면 오늘 경기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그리고 박세영 선수가 오늘 이런 혼신의 역투를 보이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결국 경기 결과가 7대3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유 있게 이긴 것도 아니고 대등하게 체코 선수들은 경기를 했고 그 결과 대등한 결과로 졌어요. 근데 심지어 체코 선수들은 어제 저녁 7시에 일본하고 경기를 하고 난 직후였고 우리는 하루를 통으로 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일본하고 어제 7시에 붙고 오늘 체코하고 8시 붙는 체코는 하루 쉬고 왔다. 이러면 경기 결과가 과연 이대로 간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었을까요? 예. 이런 부분에서 제가 타이틀을 이겨도 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진 경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경기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자, 일단 이 1회 5득점 자체도 사실 우리가 잘 쳐서 점수를 냈느냐보다는 체코 선수들이 조금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이 나오면서 점수를 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고요. 그리고 이거에는 어제 밤 경기를 하고 바로 경기를 치른 점이 분명히 작용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일단 박건우 선수가 일단 선두타자 3루타 2루타에 실책관계 묶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때도 이 체코 중견수 선수가 물론 잡았으면 슈퍼캐치인데 일단 다이빙을 해가지고 글러브 안에 들어갔다가 빠뜨려가지고 이렇게 흘렀고 그 다음에 이제 우익수가 이어서 한 송구가 여기 보시다시피 좀 높아가지고 네 또 제대로 송구가 안 되면서 박건호 선수가 3루까지 진루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격의 시작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의 실수를 틈타가지고 이렇게 찬스가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이제 뭐 점수가 계속 납니다. 그 뒤에 이제 중계 상황을 좀 보면은 그 뒤에 뭐 이제 무사 3루 상황에서 김하성 선수가 또 3루수 파울 플라이로 물러나고요. 그 다음에 이정우 선수가 안타 치면서 적시타, 강백호 선수가 안타 치면서 1사 1리루, 박병호 선수가 안타, 그 다음에 강백호 선수가 또 안타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점수를 뒤에 뭐 양의지 선수도 보이러내기 보이넷 하고 근데 최정수 삼진 먹고 김현수 선수는 또 보이넷 해가지고 뭐 밀어내기 하고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2점을 내는 에드먼 선수의 적시타가 나오긴 했는데요. 사실 에드먼 선수의 적시타 역시나 물론 강하게 잘 맞은 타구지만은 이제 제가 계속 어제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하던 그 체코 유격수 맨식 선수가 좀 강습 타구에 공을 빠뜨리면서 또 2점이 나게 돼요. 물론 이게 에라가 아니고 강습 안타로 기록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아무래도 맨식 선수가 이런 체력적인 부담감과 좀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포구를 못한 것 같아요. 중국전이나 일본전의 맨직 선수 같으면 이거를 충분히 잡아서 아웃을 시킬 수 있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반 노득점에는 굉장히 행운이 많이 따랐고 그 행운에는 체코 선수들의 그 빡빡한 일정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건 뭐 5점을 내고 출발을 했어요. 5점을 내고 출발을 했는데 이제 뭐 2회에 김한 선수가 홈런 치면서 한 점을 내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 3, 4, 5, 6회 계속 도망을 못 갑니다. 네, 야구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도망을 못 가면 따라오는 게 야구거든요. 네, 따라오는 게 근데 일단 박세영 선수가 5회 2사까지 잘 잡아놓고 이제 개투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잘 끌고 왔는데 그 뒤에는 또 곽빈 선수가 나와서 1.1이닝 동안 잘 막다가 마지막에 점수를 줍니다. 네, 이 7회로 가볼게요. 7회로 가면은 뭐 소가드 선수 2번 타자 안타, 3번 흘루프 선수 안타, 예, 그 다음에 그 승계주자를 2명 냅두고 곽빈 선수가 내려가 정철원 선수가 올라오는데 정철원 선수도 이번 연습 경기 대회 이번 연습 경기 포함해가지고 7일 동안 5번째 등판을 했고 이미 많이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맨시크 선수한테 5번 맨시크 선수 이 맨시크 선수는 그 우익수 맨시크 선수입니다. 유격수가 아니고 맨시크 선수가 유루타를 통타하면서 2타점을 내요. 2타점을 내고 이때 또 아쉬운 플레이가 나오는데 김현수 선수가 그 다이빙 캐치를 시도하고 뒤로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타구 자체는 그냥 원바운드로 안타로 잡으면 되는 타구였는데 이게 실점을 하면 안 된다는 점 때문에 그런지 김현수 선수가 좀 무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뒤로 빠뜨리면서 2점을 시원하게 내줬는데 이런 것도 사실 김현수 선수가 좌익수 수비가 이제 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나이도 많고 이제 몸도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어이 김현 선수를 좌익수로 계속 내더니 사실 타격 컨디션도 안 좋았단 말이지 이번 대회 내내. 근데 결국에는 대형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또 뒤늦게 최지훈 선수를 또 수비로 투입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또 뒤에 고영표 선수가 나와가지고 다행히 이제 막아내고 또 그나마 오늘 좀 더 안 어려울 수 있었던 거는 이러고 이제 6대2로 추격당한 상황에서 김하성 선수가 바로 홈런을 쳐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홈런이 안 나오고 6대2로 굳어졌으면은
뒤에 사실 이 8회 9회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망을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럼 1, 2점 더 따라잡혔을 거고 상황에 따라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왔을 수도 있는데 김하성 선수가 오늘은 그래도 멀티홈런을 쳐주면서 큰 기여를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8회에도 이제 추가 1실점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 상황을 살펴보면은 고용표 선수가 아웃 잡고 안타 내주고 이제 김원중 선수로 바뀌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강철 감독의 코멘트가 뭐 오늘 경기 끝나고도 나올 것이고 대회 끝나고도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게 사실 납득이 안 되는 선수 기용, 특히 투수 기용이 너무나 지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안 그러고 싶은데 이강철 감독이 어떤 자세로 이번 대회를 준비했는지 솔직히 좀 의심이 될 정도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제 세 번째 경기를 지켜보면서 왜냐면 뭐 여러 가지가 참 있겠지만 그냥 제가 한 개 딱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이강철 감독한테 좀 죄송한 말씀을 한개 드리자면 과연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 대해서 진짜 파악이 다 되어 있는지가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KT 선수들, 자팀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안 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그것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믿고 싶고요. 그것까지는 아닐 거라고 저 믿고 싶고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강철 감독이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 대해서 파악이 100%안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김원중 선수를 3경기 연속으로 이 주자 있는 상황에서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진짜 뭐 던질 수 있는 선수가 뭐 몇 명 없어가지고 진짜 뭐 제구가 안 되고 뭐 아프고 뭐 이래가지고 몇 명 안 된다고 칠게요. 그렇다 치는데 김원중 선수가 주자 있을 때 안 좋다는 거는 우리 자이언츠 팬분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 같은 일개 팬들도 아는 사실을 어떻게 이 프로팀 감독, 대표팀 감독이라는 분이 모르실 수가 있을까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부분에서 좀 화가 났어요, 저는 진짜. 왜냐면 김원중 선수가 너무 많이 던지고 있고 심지어 본인의 기량을 다 보여줄 수 없는 상황에서 공을 계속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와서 그 체코팀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소가드 선수를 삼진으로 잡아줬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몸에 맞는 볼, 그래도 또 몸에 맞는 볼 내주고, 그래도 기용창 선수가 올라가 삼진으로 잡았는데, 사실 오늘 속구 구속이 142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원중 선수는 구속이 148, 9, 51에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사실 불펜에서부터 김원중 선수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모두 다 알았을 텐데, 굳이 등판을 시켜가지고, 이런 힘든 상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화가 납니다,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비단 뭐 우리 김원중 선수뿐만이 아니고 뭐 곽빈 선수, 정철원 선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용산 선수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고 보니까 타팀 선수들만 엄청나게 많이 등판을 하고 있거든요. KT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이강철 감독이 좀 해명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오늘 경기를 본 모든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아닌데? 좀 진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다 드셨다는 거는 저만의 착각이라기보다는 정말 이강철 감독이 기용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용찬 선수가 다행히 이제 올라와가지고 8회 9회를 잘 마무리해줬어요. 잘 마무리해줬는데 사실 이용찬 선수도 이제 잘못을 저지른 게 있는 선수죠. 음주운전을 저지른 적이 있고 저는 사실 이번 대표팀 안준희 선수를 발탁하지 않으면서 얘기 드렸던 게 안 뽑을 거면 다 안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무리를 일으켰던 선수들을 안 뽑을 거면 다 안 뽑아야 되고 뭐 모르겠고 그냥 전력을 100% 구성할 거면 모르겠고 그냥 다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용찬 선수가 세이브를 해줬어요. 이거 참 웃긴 거죠, 이것도. 근데 이런 기준도 사실 명확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팀으로 뛸 수 있으려면 정말 적어도 전과가 없는 선수들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주운전도 당연히 전과로 찍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용찬 선수가 기량을 떠나서 대표팀에 발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이도 저도 아닌 사실 여론에 따라 가지고 이런 잘못은 안 되고 저런 잘못은 괜찮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대회 끝나고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결국 또 안우진 선수도 데리고 오는 게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닌 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맞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국가 대항전 할 때마다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하게 돼요. 소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수들한테도 그게 좋을 게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뽑힐지 안 뽑힐지를 경기 외적인 부분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신경을 써야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또 그 이제 선수들 대신에 들어온 선수들 또 이제 그런 부담을 갖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말 전과 기록이 있는 선수는 절대로 대표팀이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전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면 진짜 모르겠고 그냥 야구로 보답한다 아예 이렇게 진짜 뭐 철면피 전략으로 가든가 아예 이도 저도 아닌 건 전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상황을 보면은 또 아쉬운 플레이들이 번번이 나왔습니다. 또 이때 보면은 폭투로 또 1점을 내줘요. 그 8회 한 점을 내준 게 폭투로 한 점을 내주는데 일단은 그 뭐냐 페스트볼이 나오기 전에 네 폭투가 나오기 전에 이 양의지 선수가 포스파이 플라이 타구가 떴는데 이 거리 측정을 잘못해서 뒤로 빠뜨립니다. 물론 이제 도쿄 도움이고 좀 낯선 부분이 물론 있었겠지만 잡아줘야죠. 이런 거 잡아주는 게 맞죠. 예, 잡아주는 게 맞고 그러고 나니까 뒤에 이어가지고 이 폭투가 나오면서 네, 한 점을 또 내주게 돼요. 2-3 알루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2-3 알루고 폭투가 나와서 7대3이고 2-4, 2-3루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타석에는 어떤 선수가 있었냐? 어디 보자. 체르벤카, 4번 체르벤카 선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 4번 체르벤카 선수가 이번 대회 내내 그렇게 활약이 좋지 못하고 오늘도 뭐 4타수 1안타 3진 2개였지만 어찌됐건 체코의 4번 타자고 이 선수가 체코 리그에서는 홈런 왕을 차지했던 걸로 제가 중계 중에 들었던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런 상황 뒤에 체르벤카 선수가 안타를 쳤으면은 예, 7대5까지 추격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체르벤카 선수가 장타를 터뜨려가지고 3런 홈런이 나왔다 이러면 단숨에 7대6이 되는 거예요. 경기가 바로 모르게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포스파이어 플라이 같은 세밀한 플레이들에서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네, 만약에 조금만 틀어졌으면은 7대6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경기 졌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못 따라가요. 이미 흐름이 먹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흥분해서 얘기를 좀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사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좀 화가 많이 났거든요. 특히 진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참 웃긴데 그냥 롯데 자이언츠 같았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우리 팀 경기를 보면서 항상 이런 패턴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초반에 상대 실책이 내력을 묶어가지고 대량 득점을 해요. 1회 2회 대량 득점을 하는데 진짜 이런 경기를 저는 지난 시즌 우리 팀 경기에서 한 5경기 넘겨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회에 다득점을 하고 2회에 도망을 거의 못 가요. 찌끔찌끔 한 점 이렇게 도망가고 그 선발에 내려가고 뒤에 올라온 선수한테 완전 꽁꽁 묶이고 5이닝 이렇게 꽁꽁 묶이다가 우린 또 도망을 못 갑니다. 도망을 못 가다가 이제 선발에 내려가고 후반부에 이렇게 쭉 따라잡혀요. 그래서 개 힘들게 경기를 하다가 정말 한 점 차 이렇게 개 진땀승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 1회 때 한 7대8, 7대0, 8대0 이런 경기였는데 경기 후반부에 정말 필승수 다 나와요. 뭐 구승민, 최준용, 김원중 다 써가지고 뭐 8대6 이 정도로 간신히 이기는 패턴들인데 똑같아요. 오늘 경기가 그 경기 내용하고. 그러니까 졸전이었던 거예요. 절대 좋은 경기가 아니고 그리고 사실 내일 상대가 중국이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말도 저는 지금 못하겠지만 네, 뭐 호주전이었다 이러면은 사실은 망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미 기회를 다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경기를 한 게 아니고 못한 경기입니다.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여론에서 그 기사 올라오는 거 보면 뭐 경우의 수를 찾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경우의 수를 지금 찾아야 되거든요. 뭐 체코가 호주를 6대5로 이겨야 된다는데 일단은 체코가 호주를 이긴다는 전제 자체가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데다가 우리가 중국을 당연히 잡는다는 전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가장 좋은 박세영 선수는 이미 써버렸고요. 그러면 내일 경기에 아마 소영준 선수 아니면 양의종 선수가 선발로 올라올 텐데 일단은 그 못 올라온 투수들이 지금 많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영 좋지 않은 못 나온 투수들이 나와야 되는데 중국한테 정말 일격을 당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체코한테 그 석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전 때
1차전 때 중국이 그 체코한테 8대5로 졌어요. 석패를 했고 이 진 것도 마지막에 주건 선수가 스리런을 맞으면서 진 거지 거의 이길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의 경기력을 지켜보고 있으면 뭐 물론 그 체코한테 8대5, 호주한테 12대2 이렇게 뭐 지긴 했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구멍이 막 나오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중국한테 우리가 이긴다고 막 무슨 여유를 부리고 있을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되고 오늘 보여줬던 이런 플레이들, 그러니까 다이빙 캐치 에라라든가 포수 파워 플라이 같은 기초적인 타구를 못 잡는다던가 그로 인해서 폭투로 실점을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우리가 당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 선발이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초반에 이렇게 그 오늘같이 상대 실책을 묶어서 다득점을 못하고 한 3회까지 점수를 못 내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지고 쫓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일격을 당하는 수가 있고 사실 일격이라기보다는 그냥 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 체코 일본전 리뷰를 하고 이제 타이틀을 올렸던 게 한일전 경기 흐름과 판박이고 대등한 실력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런 결과가 실제로 나와버렸어요. 전 제가 틀리게 말했어요. 근데 안 틀렸어요. 안타깝게도. 네. 경기를 보면서 체코가 한국한테 크게 밀린다는 느낌을 아마 못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우의 수를 자꾸 이런 의미 없는 행위를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는 중국전에 최선을 다해서 일단 이기고 2라운드 올라간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저는 차라리 체코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드라마를 좀 썼으면 좋겠고 물론 호주가 올라오도 좋겠지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체코 감독님이 우리나라 경기를 하기 전에 이런 인터뷰를 남겼는데 너무나 낭만적이고 멋있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이 체코 감독님은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예, 의사 선생님이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 파벨 하딤 체코 감독이고 일단 경기 전에 앞서가지고 오늘 훌륭한 팀 한국과 경기를 하게 됐는데 세계 랭킹 2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다. 한국의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한국팀과 대결을 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고 하고 체코 감독이 본 한국은 어떤 팀일까? 하딘 감독은 한국전을 준비하는 것은 어려웠다. 한국은 정말 강한 팀이고 랭킹도 상위이기 때문에 많은 경기를 치른 경험이 있다면서 4개의 팀과 붙게 됐는데 모두 강한 팀이다. 어떻게 경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 더 냉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코가 어제 일본과의 경기가 10시 34분에 끝났어요. 굉장히 늦게 끝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14시간이 채 쉬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경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딘 감독은 나는 컨디션이 매우 좋지만 어제 늦게까지 일본전을 치렀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은 좋은 상태가 아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야 했다면서 몸 상태가 썩 좋지는 않다. 푹 쉬지 못했지만 멘탈은 강하다. 충분히 최선을 다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딘 감독은 일본전 결과가 좋지 못했지만 외적인 큰 만족감을 드러냈는데 체코 국영 방송에서 어제 경기를 중계했다.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인기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면서 오타니가 체코팀에 따뜻한 메시지를 준 것에 기뻤다. 선수들이 기뻐서 잠을 못 잤다. 체코의 많은 팬들이 체코에 많은 팬들이 와서 야구도 보고 관광도 하기를 바란다 라고 멘트를 남겼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예, 저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스포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 우리나라는 3사에서 중계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체코는 첫 경기 중국 경기는 아마 중계를 안 했나 봐요. 근데 중국전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일본 경기에서 특히 또 오타니라는 스타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체코에서 오타니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오로지 체코 대표팀의 성과와 선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영방송 중계까지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의 행복을 느끼고 기쁘다고 하는 게 우리 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3, 4에서 중계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체코 같이 야구가 인기가 별로 없는 나라에서는 이런 중계해주는 것 자체에 기쁨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정말 보고 배워야 되고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야구 선수들이 정말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고 오타니 선수가 체코팀에 따뜻한 메시지를 줬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오타니 체코 메시지 나오나 한번 볼게요. 네. 네. 리스펙. 네. 그 체코와 경기가 끝나고
오타니 선수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런 거 올렸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이 체코 선수들의 모습과 함께 리스펙트와 체코 국기의 모습을 이렇게 같이 올렸는데 참 오타니 선수도 정말 멋있는 선수이고 저는 참 저도 리스펙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할까요, 선수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선수는 기뻐서 잠을 못 잤다고 하면 체코 선수가 오타니 같은 이제 훌륭한 선수가 이런 리스펙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다고 하고 또 체코의 많은 팬들이 와서 야구도 보고 관광도 하기를 바란다면서 또 그 조국에 대한 이런 사랑도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여간 저는 체코 팀을 응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호주와의 경기에서. 물론 언더독이 응원을 받는 경향이 뭐 많이 있죠, 스포츠에서는. 근데 그게 스포츠의 매력이잖아요. 뭔가 객관적인 약자가 강자를 잡을 수 있는 게 사실 현지 세계에서 점점 힘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스포츠 세계에서라도 이런 걸 좀 보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 이미 뭐 체코 선수들은 너무나 잘 했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기에서도 저는 체코 선수들한테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네, 정말 선전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전을 너무 했고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체코 선수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야구를 즐기고 사랑하고 이런 열정들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고 좀 이런 순수한 마음들을 가끔은 우리가 되찾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할 게 많지만 그런 것들 좀 느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체코와의 경기를 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정말 그 직업이 다 따로 있고 회사 다니고 자영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게를 비우고 회사에 휴가 내고 이 멀리 일본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경기를 즐기고 야구를 즐기고 하는 모습들에서 대표팀 코리아라는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태극마크를 달고 게임을 하고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봐주고 또 많은 연봉을 받고 야구만 하고 먹고 살 수 있고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상류층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우리 야구 팬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대회가 여러 가지로 정말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하면서 또 내일 중국전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고 롯데야 우피였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중국전도 좋은 모습을 또 응원을 하고 또 체코의 선전도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